안녕하세요. 네, 사회수업 캡스톤 디자인의 김은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만나지 못하고 이제 개강을 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동영상 자료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보시고요. 나오는 과제물을 제때에 잘 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사회수업 캡스톤 디자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 개념이 캡스톤 디자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창의적 종합 설계라고도 불리는데요. 즉 돌기둥이나 담 위에 가장 정점에 놓인 장식, 최고의 업적, 성취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분야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 디자인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을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사회수요 맞춤형 사업에서 캡스톤 디자인을 여러 해 동안 지금 해오고 있어요. 2017년, 18년, 19년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자료를 지금 넣어놨는데 2017년도에는 천연물을 활용한 얼굴팩 마스크 만들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천연오일 항산화 안면 및 두피 복합 클렌저 개발, 그리고 다른 팀들이 여러 팀이 있는데 이제 그걸 모두 다 넣진 않았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걸 개념을 좀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캡스톤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여러분 선배들하고 기초 스킨, 스킨 도구를 개발하는 것들도 했었는데 사실 여기 지금 그건 안 들어갔네요. 네, 바디 클렌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현재 특허 출원 중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내 캡스톤 디자인 대회에 나갔던 자료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이 이 한 학기 동안 이런 디자인 아이템을 잡고 또 이런 제품 개발 과정들을 거쳐서 과제물을 냈던 것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솔트 각질 제거제하고 다른 한 팀은 슈가를 활용한 각질 제거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아이디어부터 구상을 해서 캡스톤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용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함께 융복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수하게 나온 제품들을 여러 차례 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고요. 네, 작년에는 전주대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또 제품화하는 그런 과정도 지금 염두에 두고 올해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해야 될 일이에요. 작년에 바디 각질 제거제 및 천연 제품 만들기 이 두 팀이 슈가하고 아까 말했듯이 솔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합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 스킨 제품을 여행용 같이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드는 걸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여러 차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모습까지 사진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에는 이런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제가 이제 대주제는 미리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세 팀으로 나누어서 정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만나서 할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개 팀으로 만들 거라는 거를 먼저 좀 알아주시고요. 대주제는 반영구 시술 전문가 가정반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에서 파생할 수 있는 반영구 시술을 위한 도구나 어떤 기법이나 또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잡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반영구라는 게 어떤 건지, 반영구 시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 정리와 어떤 도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캡스톤 디자인에는 저는 이제 물론 과목 교수인데 참여해주시는 외부 산업체 인사이자 멘토 교수님들이 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제가 할 거고 다른 한 팀은 이태욱 교수님, 또 다른 한 팀은
우리 최명호 교수님께서 도와서 팀별로 어떤 작품들을 제작을 하고 또 특허 출원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할 계획이거든요. 반영구 시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도움 말씀을 주실 이태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반영구 시술 기법에 대해서 공부할 이태혁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옆에서 잘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반영구 시술 기법이란 것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한번 정의와 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한번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1주차이므로 반영구 시술이란, 또 두 번째 반영구 시술과 문신의 차이점, 또 세 번째 반영구 시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구 시술이란 세미 퍼머넌트 테크닉이라고 반영구 시술을 얘기합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인 퍼피층에 천연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퍼피층은 과립층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미 퍼머넌트 테크닉 반영구 시술은 이 피부 표피층 세포의 탈곽화로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서서히 빠지고 또 3년이나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흐려지기 때문에 반영구 시술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지금은 더 자연스러운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술한 다음에 자주 그 전문 샵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러우면서 또 시술을 살짝 한 듯한 효과로 뚜렷한 인상을 만들어주고 맨얼굴, 그 쌩얼의 윤곽을 살려주는 것이 이 반영구 시술의 특징입니다. 요즘 쌩얼이죠. 네, 맨얼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또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도 예뻐 보이고 싶은 여성들 사이에서 반영구 시술의 인기 또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잠깐 나갈 때 눈썹만 그리고 나가는 것을 이런 반영구 시술로 인해서 대신할 수가 있죠. 그 120여 가지의 천연 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이나 피부색, 또 모발색, 눈동자 색에 맞춰서 시술하면 이 맨얼굴일 때 그 블랙이나 회색이 주는 강하고 튀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방법이나 시술 그 시술의 기술 차이에 따라서 회색으로 변하거나 빨간색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하고 잘 상의하여서 시술을 받으시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또 반영구 시술은 눈썹이나 또 아이라인, 입술 라인, 또 풀 컬러에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기존에 문신했던 거나 아니면 잘못된 반영구 시술이 수정이나 교정도 가능합니다. 남성들도 요즘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본인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한 번의 시술로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장기간 시술 효과를 지속시키는 반영구 시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것들을 이제 소지하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수정을 하지만 남성분들이 화장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는 이런 반영구 시술을 남성들이 요즘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샵에서도 한 40% 가까이 남성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탈모증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머리카락과 같은 컬러의 색소를 사용해서 두피에 머릿결을 그려 넣어서 마치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시각적 증모 효과를 주는 등 시술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부 아니면 앞에 헤어라인 정도 같은 것들은 정말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정부 같은 데나 아니면 헤어라인 앞에 이제 뿌리는 증모제나 바르는 증모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땀이나 또 이렇게 손을 스치면 지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또 모공을 막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긴 시간을 커버할 수 있는 반영구 시술이 이 헤어라인이나 헤어 보정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술과 문신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타투, 영구 문신은 진짜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또 이제 바늘 같은 것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알러지 유발 가능성은 이제 색소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또 그런 반복적인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반영구는 3년에서 5년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다양한 색소, 아까 120여 가지 천연 색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합해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또 주입 깊이가 0.00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영구 문신처럼 1 내지 2mm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다양한 색소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터치를 할 때도 새 바늘을 사용합니다. 항상 한번 터치를 하면은 아무리 깨끗이 해도 거기에 이제 표피, 각질이나 아니면 혈액이 조금 묻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회용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색소로 알레르기 유발을 희박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일회용 사용으로 감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구 문신보다는 반영구를 많이 시술을 하고 있고요. 또 영구 문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신은 끝내고 나서 바로 후회한다는 게 바로 문신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문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영구 시술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벗겨내진다고 해도 한 번 시술하게 되면 여러 해가 갑니다. 많게는 3년, 5년까지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시술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또 색채에 대해서 꼭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이제 색소에 발암 물질과 중금속이 함유된 합성 색소나 또 저질 색소를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 또 변색, 또 번짐, 또 심각한 경우에는 피부암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한 색소, 또 안전한 시술소에서 가서 시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늘을 이용하고 또 피부의 두께에 따라 두께나 이 상태에 따라 색소 침투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술 도중에 미세한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출혈로 우리가 뭐 간염이나 또 에이즈, 매독 같은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서 감염을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한 소독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제 이 시간 또 반영구 시술과 시연 또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다음은 다음 2주차 때 뵙겠습니다.